연말인데 연말 분위기가 잘 안 나는 이유 중 하나는 아마 시장 분위기가 영 뒤숭숭해서일 것 같습니다. 연말 랠리라는 말 이제 입 밖으로 내기도 좀 민망할 정도로 현재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은데요. 물론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는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서서 보신 것처럼 대외 이벤트들도 앞두고 있으니까 불안감이 있겠지만 또 하나의 이유 중 하나가 특히 코스닥 시장이요.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일어나는 매물 폭탄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한번 취재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증권부의 박승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서 저도 운을 띄우긴 했습니다만은 시장 분위기가 영 뒤숭숭해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 상황부터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죠. 네. 대내외 악재로 이제 코스닥 시장이 연일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코스닥 지수가 전일보다 0.90% 내린 658.08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4일 이후 5거래일 연속 내림세인데요. 이 기간 코스닥 지수가 이제 4.73% 떨어졌는데 같은 기간 2.11% 하락한 코스피보다 훨씬 더 조정을 강도 높게 받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되면서 코스닥 시장의 이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금리를 올리면 그동안 이제 유동성과 성장 기대감에 좀 많이 올랐던 중소형주들이 이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내년부터 이제 주시장에서 이제 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이제 부과되는 점도 이제 코스닥 시장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하락하는 이유는 충분히 많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변동성이 큰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잘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 좀 큰 이유 중 하나, 양도소득세가 이제 커지면 아무래도 큰 손 투자자들은 갖고 있느니 차라리 파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이제 최근 이제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제 국회를 통과했고 이제 내년부터 이제 대주주에 적용되는 양도세 요건이 대폭 강화가 됩니다. 네. 현행법상 이제 일반 투자자와 달리 이제 대주주에 해당하는 소위 이제 큰 손들, 슈퍼개미들은 이제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요. 2013년 7월 개정세법에 따라서 이제 그때 이제 당시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대주주는 지분 2% 이상 또는 이제 50억 원 이상 보유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 한 번의 이제 세법 개정으로 내년 4월부터는 지분 1% 이상 또는 25억 원 이상으로 그 범위가 2배 넓어졌습니다. 예.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대주주 요건이 지분 4% 이상 또는 40억 원 이상에서 지분 2% 또는 20억 원으로 변경이 됩니다. 예. 세율도 이제 함께 같이 변경이 되는데요. 이제 그동안 양도소득세율의 경우 코스피는 양도 차익의 20%, 코스닥은 이제 10%만 내면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이제 도시장 투자자 모두 20%로 이제 조정됩니다. 이제 정부가 이제 유예 기간 3개월을 이제 주고 내년 4월부터 이제 적용할 방침인데요. 하지만 이제 과세 기간이 올해 이제 1월부터 올해 연말까지로 돼서 대주주 기준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분 몇 퍼센트 아니면 갖고 있는 돈 몇억 원 이상은 이제 딱 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니까 굉장히 쉽게 다가오는데요. 그때 이민재 기자와도 사실 이 비슷한 얘기를 네. 했었는데 그때도 좀 헷갈렸던 것이 이 지분율을 정하는 시기와 네. 그 금액을 정하는 시기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제가 그때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헷갈리네요. 네.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시가의 이제 금액의 경우에는 이제 전년 말 기준으로 이제 25억 원보다 많으면 이듬해 지분을 팔아도 이제 대주주 요건에 충족이 됩니다. 즉 이제 올해 말 25억 원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세법 개정안이 4월부터이기 때문에 1월부터 3월 사이에 이제 세금을 내진 않지만 네. 4월 이후에 매도를 하게 되면 이제 세금이 부과되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제 지분은 좀 다른데요. 지분은 이제 1%가 넘으면 이제 4월 시행과 상관없이 내년부터 이제 모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대주주에 속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헷갈리기 쉬운 대목인데요. 네. 또 이제 스스로 자진 신고도 해야 합니다. 예. 대주주면 이제 분기말 2개월 이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무신고 가세가 20%, 납부지원 과산세가 이제 연 10.95%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머리 아파. 그냥 올해 다 팔래. 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연말에 매물 폭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도 충분히 많았었고요. 네. 어떤 유예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나타나는 괴리로 인해서 또 투자자들이 좀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참 복잡한 것들이 계속 있긴 합니다만은 또 하나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주주에 대한 범위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것도 좀 상이하다고요.
네, 이제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제 대주주의 요건 안에는 이제 육촌인의 혈족 그리고 배우자 등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육촌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것만 요건, 본인만 따지고 이제 요건을 이제 생각해서 만약에 이제 세금을 자진 신고를 안 하거나 이러면은 네. 나중에 이제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뭐 본인 외에 이제 다른 이제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엮여 있으면 이제 세금이 부과가 되는 겁니다. 참 육촌까지 따지려면 그거 쉽지 않은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말 돼서 나 그냥 다 털래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좀 포착이 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실제 주식 양도세 과세는 이제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이제 내년 4월부터가 이제 시작되는데 올해 이제 말까지가 이제 주주 명부 근거로 내년도 과세 대상이 가려지게 됩니다. 큰 손들 입장에서는 이제 세금 폭탄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는 보유주분을 이제 대거 매도하는 소위 이제 손털기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실제로 이제 슈퍼개미로 알려진 이제 손명환 세광 대표는 이제 어제 영화금속 주식을 이제 기존 이제 110만 8천 주를 장내 매도해서 보유 주식 비율을 기존 이제 10.6%에서 이제 8.58%로 줄였습니다. 네. 또 앞서 지난 7일에는 이제 에스코넥 지분도 이제 5% 가운데 이제 4%를 이제 대거 매도했고요. 예. 또 다른 개인 투자자들 이제 큰 손들의 이제 매도 그 공세도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서울대 명예교수 이제 한상진 씨 아들 이제 한세희 씨가 보유하고 있는 하이트론 시스템즈의 지분 이제 기존에 이제 24.48%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21.47%까지 줄였고요. 또 지분 목적도 이전에는 이제 경영 참여 이렇게 했다면 이번에는 지분을 줄이면서 단순 투자로 변경을 했습니다. 예. 또 이제 슈퍼개미 서기영 씨도 이제 서울식품공업 지분을 이제 3.22% 처분해 보유 지분을 이제 3.16%까지 낮췄고요. 수천억대 이제 자산가로 알려진 이제 김희천 하우리 이사 역시 PSMC 지분 5.20%를 전량 팔아치웠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뭐 손털기 외에도 이제 손바뀜 이제 현상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2만 원에서 샀던 주식이 뭐 8만 원까지 오르면 그 6만 원에 대한 이제 차익에 대해서 이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예. 일단은 이제 올해까지 갖고 있다가 팔아서 차익을 남기고 그래도 좀 오를 것 같다. 그러면은 다시 사는 이런 손바뀜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세금을 줄이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큰 손들이 이런 손바뀜 현상에 좀 활발히 나서고 있습니다. 더 오를 것 같으면 세금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니까 차라리 한번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사는 게 그래도 이익이다라는 네, 그렇죠. 작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좀 큰 손 투자자들이 전반적으로 좀 지분율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단순히 우연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역시 이런 좀 개정안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작전을 좀 바꾸는 것 같은 느낌도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현물 시장뿐만이 아니라 파생상품 시장에서도 좀 시끌시끌하다고 들었는데요. 여기는 또 어떤 내용인가요? 네, 똑같이 이제 세금이 부과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제 내년 1월부터 특히 이제 파생상품 시장은 내년 1월부터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이제 코스피 200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이제 세금을 양도세를 이제 부과하게 됩니다. 예. 뭐 시장 위축을 우려해서 당초 이제 파생상품 양도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이 이제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끝내 무산이 됐고요. 네. 다만 이제 도입 첫해 양도세율은 이제 당초 정부가 제시한 10%의 절반인 이제 5%가 적용이 됩니다. 문제는 이제 그동안 이제 국내 이제 파생상품 시장이 각종 규제와 이런 세제, 세수 이런 거 그런 악순환 등으로 인해서 이제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예. 2011년도에는 저희가 우리나라가 파생상품 시장이 한때 1위, 세계 1위까지 했었는데 네. 지금은 현재 이제 5위까지 추락한 상황입니다. 거래량의 경우만 이제 보더라도요. 이제 지난달 이제 파생상품 시장 하루 평균 거래 금액이 이제 33조 4,500억 원으로 올해 들어서 이제 월간 기준으로는 가장 적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예. 뭐 지난 9월에 비해서는 이제 20% 이상 급감한 수준이고요. 뒤늦게 이제 금융당국이 이제 뭐 코스피 200 미니 선물 옵션과 뭐 위안화 선물 등 이제 각종 그 신상품을 도입하면서 이제 파생상품 시장을 살리기에 이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각종 규제들이 많아서 시장 살리기에 좀 부족할 것이다. 약부족일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생상품 시장이 좀 규제가 강하다는 건 진짜 뭐 계속 얘기가 나왔었던 네.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냥 보통 투자자들 그러니까 잘 모르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파생상품 그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그냥 단순하게 이건 못하겠어라고 하면서 실제로 거래 대금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입니다. 뭐 현물 시장도 그렇고 뭐 파생 시장도 이렇다 보면 뭐 지수 꺾이는 거는 어쩌면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뭐 파생상품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양도세 도입으로 이제 해당 시장 침체는 물론 그 증시 전체가 이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보통 이제 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목적이 이제 통상 이제 해지, 그러니까 즉 위험회피 거래가 위주로 가는 건데요. 네. 이제 이런 위험회피 거래가 이제 위축이 되면 현물인 주식시장까지 이제 들어오는 이제 투자 자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또 이제 세수를 늘려야 하는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도 이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이제 주식 아까 말씀드린 이제 주식 양도 차익 과세 강화의 경우 이제 큰 손들이 이제 보유 지분을 뭐 줄이거나 아니면은 뭐 좀 손바뀜 팔았다가 다시 사거나 이렇게 되면 주가는 이제 해당 그 종목의 주가는 민감하게 이제 반응할 수밖에 없고 주가가 이제 또 안 좋게 하락을 하게 되면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의 이제 세수가 증가하지 않는 특히 이제 그런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큽니다. 결국 이제 이대로 가다가는 정부가 기대하는 이제 세수 확보를 하지 못한 채 투자자들만 좀 이렇게 내쫓고 시장은 이제 침체시킬 거란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서 계속 세금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뭔가 좀 보완을 할 만한 아이디어가 있지 않을까도 싶은데 전문가들 생각은 좀 어떤가요? 네, 전문가들은 이제 과세에 대한 이제 그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이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예. 특히 이제 주식 양도차익 과세의 경우에는 이제 전격적인 양도세 강화가 아니라 과세의 시기를 좀 유연하게 조절하고 투자 손실분을 공제하는 한편, 특히 지금 현재 이제 주식 거래세도 이제 저희가 부과를 가 내고 있는데 예. 거래세를 인하하는 그런 보완책이 절실하다고 이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분명히 시장에 충격을 주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런 충격들을 조금 완화해주는 측면에서 거래세를 일정 부분 인하를 한다거나 혹은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져가는 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봐야겠죠. 예,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거래세를 이제 폐지를 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이제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좀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예. 이제 미국이나 영국, 뭐 프랑스, 일본 등 대다수 이제 선진국들이 이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자본 이득에 대해 이제 과세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이런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 또 이제 다만 이제 대만의 경우에 이제 자본이득세를 이제 도입했다가 그 증시가 폭락하는 바람에 이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올해 들어서는 기업들이 좀 배당을 좀 늘리고 있는데 여전히 좀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본시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더 이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 종합 과세보다는 이제 분리 과세가 바람직하고 장기 투자에 대한 이제 자본 이득에 대해서는 이제 세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이제 주식을 팔 때 이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양도차익 과세와 동일한 원칙으로 이제 손실 상계도 함께 이루어져야 주식시장에 이제 충격을 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저희가 어떤 뭐 세금 문제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이것 때문에 그리고 양도소득세 범위가 증가하면서 역시 부담을 느낀 큰손 투자자들이 매물을 내놓고 있고 또 이것이 하나의 또 시장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박승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